서로 나눠줬던 땅을 배를 타고서 아시아의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아시아의 사람들을 잇는 그런 내용을 형성한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라운드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옷으로 봐서는 보통 서민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인천과 관련이 있는 누구이겠죠? 네. 고대 속의 사람인 듯한 한 사나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천천히 그라운드를 가로지릅니다. 척박했던 땅과 바다 위에 꽃들이 피어나면서 희망의 징조가 퍼져나갑니다. 왕자 비류와 아하, 몸을 던진 이 사람은 바로 주몽의 아들 온조의 형이었던 비류군요. 네, 바로 비류 왕자를 형성한 것입니다. 이곳 인천 리추홀에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던 비류 백제의 건국시조 비류 그리고 심청이 만났습니다. 이 비류와 심청이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싹 틔운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전체가 지금 연꽃으로 바뀌었어요. 네, 바로 저 연꽃은 그 생명의 상징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꿋꿋한 생명 그리고 높은 향기를 통해서 지고한 이상을 표현하는 그런 꽃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내륙을 마다하고 이곳 인천에 더 큰 사회상을 품기 위해 바다의 도읍을 정했었던 비류. 그 넓은 가슴의 DNA는 지금도 인천 사람들에게 남아있어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아시아 최초의 공정무역 도시로 인천 시민들에게 각인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류와 심청은 개척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용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효의 상징인 설화 속의 인물 심청. 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꿈을 가진 사람들이 척박했던 인천의 마을을 만들고 미래를 개척했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풍요로운 땅은 바다로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바다에서도 삶은 계속되지요. 바다를 통해 새로운 세계와 만나고 문명을 교류하던 인천.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라운드가 자전거를 탄 우체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무엇을 얘기하는지 계속 한번 보시죠. 떨어져 있는 비류와 심청 사이를 자전거를 탄 집배원이 지나갑니다. 고대와 근대의 시간이 교차하는 무대. 바로 저것은 인천에서 바로 우정 업무가 시작됐다는 걸 뜻하죠. 1884년부터 인천은 우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우정 업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의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저 바닥에 표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우표를 보도했던 신문기사를 넓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한국에 제일 먼저 도입된 근대 통신수단 바로 우편인데 그 우편은 이곳 인천 우정총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884년 최초의 근대적 우편 업무는 매일 아침 서울과 인천의 두 우체국에서 각각 집배원 한 명이 출발해서 우체낭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근대화의 시작점이자 거점으로 발전해온 인천의 새로운 문물의 수용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저 장면은 바로 그 우편 업무가
아주 현대적인 디지털 미디어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비료와 심청이 있고 우체부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아트가 결합되어 있는 네. 전설의 시대와 근대와 현대가 만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된 백남준 씨의 비디오 아트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이번 개막식을 연출한 장진 감독도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미디어 아트적인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감독의 임권택 영화 감독, 그리고 총 연출자의 장진 영화 감독이 네. 자, 이번 개막식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대적인 모습들을 미디어 아트에 담고 있습니다. 아시아 45개 나라의 말로 표현된 문자들이 나타났고요. 자, 이제 한 집배원이 비류에게 가서 소포를 전달합니다. 소포를 물끄러미 들여다보는 왕자 비류, 그리고 심청도 역시 같은 소포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뜯고 있는 심청. 유심히 편지를 읽고 심청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집니다. 아시아 각국의 언어로 표현된 편지들이 그라운드 바닥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편지는 사실 굉장히 근대적인 것이죠. 네. 저 근대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계속 발전하는지 한번 지켜보실까요? 그리고 그라운드에는 원들이 나타났습니다. 10개의 작은 원들. 아하. 비류 왕자가 소포에서 꺼낸 것은 바로 전화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1895년 인천서 서울로 처음 전화가 연결된 것이죠. 그 편지보다 한 단계 앞선, 한 단계 진보한 기술을 인천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통신망이 개통됐던 1895년 서울과 인천에 전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류와 심청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화 응대의 말들이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울려 퍼집니다. 현재의 장면을 통해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언어가 소통하고 그 소통하는 곳에 전화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그게 인천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천이 대한민국 최초의 신문물의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군요. 그렇죠. 근대의 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인천이고요. 새로운 것을 배척하지 않고 넓은 품으로 포용하는 큰 도시로 발전한 인천을 편지와 근대적인 우편 업무, 그리고 전화기를 통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0년 전 인천 개항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인천은 한 인구가 한 2,3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네. 이제 100여 년이 넘어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아주 큰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바로 그것을 이끌었던 것이 이런 근대 문명의 이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에는 일군의 노동자들이 열을 지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힘찬 발자국 소리, 노동의 함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 소리가 어떤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의 노동자들이 등장해서 무언가를 건설하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산업 여건들로 인해서 오늘날 인천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큰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죠. 과연 저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한번 계속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를 건설했던 노동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저것은 무엇일까요?
뭔가 소리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줄, 네 줄로 길게 들어선 것일까요? 저 노동자들이 건설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바로 인천과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근대 문명을 만들어냈던 어떤 주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누웠습니다. 그라운드에 드러누운 노동자들. 옛 시골 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점차 그것이 조금씩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제 짐작이 맞다면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군요. 증기기관차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해서 인류는 산업혁명을 이뤄냈고요. 인천에 바로 그런 증기기관차가 처음 들어온 곳이 1800년대 말이었죠. 1899년 경인선의 개통으로 대한민국의 철도 역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맞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이제 속도의 시대, 근대는 빠른 속도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증기기관차는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KTX로 130년의 시간을 계속 질주해 왔습니다. 경인철도가 개통될 때만 하더라도 철도의 시속은 30km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KTX는 300km를 넘고 있죠. 그렇죠. 그 속도가 100배가 넘었습니다. 한국 철도 역사의 이 시작에는 바로 인천의 노동자들이 있었음을 이 공연은 표현을 해주고 있고, 한국 철도 역사의 시작점은 바로 인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철도의 등장은 거의 역사적 사건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철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훨씬 더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전국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철도이라는 점에서 어떤 문화와 문명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에는 비행기가 한 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처음 만나는 곳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비행기군요. 네, 인천이 바로 저 국제공항의 개항으로 확실한 관문 도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처음 만나는 곳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인천에 도착한 사람들은 다시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비류와 심청이 서로를 향해 다가갑니다. 결국 문명과 기술의 진보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이어주며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역할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만남의 도시가 인천입니다. 지금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난다는, 새로운 문명이 출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천이 새로운 아시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시안 게임을 개최한다는 의미를 저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천 하나 된 아시아를 만나는 곳, 제3막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된 아시아. 비류와 심청, 그리고 인천에 처음으로 소개됐던 근대 문물을 소개하면서 이제 무대는 사막으로 이어집니다. 이막에 서로 분열되었던 땅이 인천이라는 곳에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만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사막을 통해서 함께 그려야 될 아시아의 미래를 표현할 그런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철도와 우편, 전화, 통신, 등대, 비행장, 기상관측소, 호텔, 정미소, 서양식 건물,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제도와 문물이 처음으로 들어온 곳 인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가 된 도시 인천입니다. 네, 인천은 1883년 개항한 이래로 한국 근대사와 영역을 함께한 도시입니다. 산업화를 이끌기도 했지만 남북분단 차제 아래서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네. 산업화의 주역을
거친 이후에는 지금은 또 새로운 미래로 성장하기 위해서 도약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오고 비행기가 인천의 상공을 지나갑니다. 갈매기가 날고 있는 인천항.